과민성 장증후군. 스트레스가 당신의 장을 공격한다. 항상 주인께 보는 데가 주유소가 어디가 있냐, 화장실이 어디가 있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 변비.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날씬해지고 싶다든지 이런 욕망으로 자꾸 식사를 안 하시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변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고 쾌변하기 위한 생활 습관. 그 5가지 조건을 공개한다. 지금 전 19세기 체코의 한 온천 광고 속에 있습니다. 이 마리엔바드라는 지역에 있는 온천인데요. 이상하게도 온천을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도 없습니다. 대신 이 앞으로 온천욕을 마치기가 바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신사분들이 보이는데요. 이 광고의 의미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변비 치료를 위한 광고입니다. 100여 년 전 유럽의 온천들은 쾌변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쾌변에 대한 욕구,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쾌변을 못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고질적인 변비 환자였는데요. 히틀러는 변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변비약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장군인 줄리어스 시저는 설사로 고생했는데요. 역사란 책에서 보면 이 줄리어스 시저는 원로원에서 서 있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질 않았다. 만약 서 있었다면 그는 참았던 설사를 줄줄 흘렸을 것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사로 인한 불편함이나 변비로 인한 거북함, 살다 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증상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쾌변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다. 출근길 손님이 내리자마자 급하게 휴지를 챙겨든다. 발걸음이 급한 오창용 씨가 찾아가는 곳은 주유소 화장실. 그는 아침마다 2~3번에서 많게는 5~6번까지 화장실을 찾는다.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복통과 설사 때문이다. 아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죠. 첫째 손님들한테 미안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일단 뭐 일을 봐야 되니까 손님들한테 일단 미안하고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여기 뭐 뛰어갔다가 이게 뭐 올라니까 또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꽉 막힌 도로는 택시기사인 오창용 씨에게 더 큰 스트레스다. 화장실에서 멀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그냥 순전히 차 막히는 곳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니까 뭐 배가 그냥 더 아프고. 두드리고 만져도 보지만 박금희 씨의 배는 항상 가스가 찬 듯 거북하다. 교사로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큼 설사도 잦지만 15년째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변이가 오면 이렇게 설사다 보니까는 참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중에 자주 나가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어떨 때는 가서 보고 오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참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도 벌개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1시간 내내 수업을 하게 되는. 냉장고에 늘 장에 좋다는 요구르트와 건강 보조 식품을 가득 채워놓는다. 수정 같은 거 배에다가 배에 발라서 부항을 뜨면 좋아진다는 소리에 부항기도 사보고 얼마 전엔 수지침도 배웠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는 없었다.
이들의 장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대장암이나 대장염이 있을 경우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 결과 오창용 씨의 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직장에서부터 맹장이 있는 회맹부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봤지만 점막의 염증이나 종양이나 어떤 기질적인 원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소견을 갖고 계십니다. 박금희 씨의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진단명은 과민성 장증후군. 기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위장관 질환이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염이나 종양과 같이 기질적 질환이 없이 복통, 복부 불쾌감, 즉 가스 찬다든지 복부가 팽만감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배변의 변화, 변이 묵대든지 변비가 생기는 등의 이런 배변의 변화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기능성 위장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2001년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6.6%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엔 그 유병률이 더 증가했을 걸로 추정되고 있다. 대장은 위아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분절 운동을 통해 남은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의 형태를 만든다. 동시에 연동 운동을 통해 변의 배출을 돕는데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 연동 운동이 증가돼 있어 배변 속도가 빨라진다. 반면 분절 운동은 감소돼 있어 설사 형태의 무른 변을 보게 된다. 반대로 변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연동 운동이 감소해 변의 배출은 지연되지만 분절 운동이 증가해 변이 단단해진다. 문제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이런 배변상의 변화와 함께 심한 복부 불편감과 복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백을 직장 속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와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바로스타트 검사를 실시했다. 바로스타트는 직장에 풍선을 넣고 공기를 주입해 어느 정도의 압력에서 통증을 느끼는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압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먼저 반응을 보인 쪽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인 오창용 씨. 압력을 더 높이자 일반인 역시 반응했다. 일반인이 통증을 느낀 압력은 41이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그보다 낮은 32에서 통증을 느꼈다. 그만큼 장이 민감해져 있다는 얘기다. 이는 아마도 이전에 염증이나 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또 수많은 항원들이 장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이 민감해짐으로 인해서 이런 낮은 압력이나 낮은 부피에도 불편하고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UCLA 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통증 반응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내장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띠고랑 피질에서의 통증 억제 물질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는 그런 소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 내장 통증이 일어났을 때 전띠고랑에서의 활성화 저분으로 인해서 아마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좀 더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장의 과민성을 유발하는 것일까? 과민성 장증후군을 진단받은 박금희 씨는 삼겹살을 먹은 날은 설사와 복통이 유난히 심해진다. 돼지고기가 좀 몸에 안 맞아서 돼지고기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어요. 대부분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기름진 음식